다음에 9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업도. 그 다음에 총액이 항상 일정. 우리 외운 것 중에 조업도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원가 행태라고. 그래서 변동비하고 무슨 비 있었어요? 고정비.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런 토시 몇 개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지문이 총이 일정이잖아요. 거기 써있죠. 총액이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걸 찾아내야 돼요. 무슨 비요? 고정비다. 라고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총액이 일정하니까 고정비예요. 고정비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이에요. 임차료가 월세라고 그랬잖아요.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요거 먼저 줄여야 돼요. 무슨 비요? 고정비. 왜냐하면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는데, 경기 안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비. 근데 거기에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늘어나고 있죠. 지금 또 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아마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나마 휴가 기간이니까 좀 장사가 되지만, 휴가 기간 딱 끝나고 코로나 여기에서 더 늘어나 버리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장사 안 되던 시절로. 왜냐면 시간을 풀어놔도 안 돌아다닐 사람은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일부 잘 되는 데는 꾸준히 잘 되겠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데들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항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잘 되는 데는요, 저도 코로나 때 좀 뭐 먹으러 돌아다녔던 건 아니고 일부러 좀 서울이나 좀 지방 갈 일이 생겨갖고 좀 돌아다녔었는데, 장사 잘 되는 데는요,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와도 줄 서요. 근데 그 줄 서는 집 빼놓고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코로나 꼭 아니어도 그 전부터 그랬는데, 코로나랑 지금 이제 경기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10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간접비.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적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 그 다음 뭐요? 간접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합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2번하고 4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2번은 간접재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된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간접노무비도 포함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은 일단 아니에요. 2번하고 4번은 일단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모든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 모든의 뜻은 직접비하고 간접비 다 합친 걸 모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3번의 모든은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1번 아까도 썼는데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3가지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축.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한데 계산은 복잡해.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사용되지 않는 거죠. 4번 간접 배부는 없어요. 그 다음에 10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죠. 제공품의 뜻이 미완성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품의 뜻이 뭐라 그랬죠?
완성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실 게 아니고. 그래서 제공품은 아직 완성 안 된 거야. 네. 제품은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제품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물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해를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10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 원가.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조 원가에다 뭐라고 쓰죠?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는 공장하고 어디라고요? 생산. 네. 공장, 생산, 뭐 제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원가입니다. 1번 공장경비원. 공장경비원부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죠? 공장하고 관련이 있죠. 재료비, 재료 어디에서 써요? 공장. 기계감가상각비, 기계 사무실에서 써요? 공장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냐면 일반적인 사장님들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사무실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의 목표가 대표이사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대표이사 이런 쪽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 1인 사업을 하시든가 크게 하시든가 요즘 이제 일명 MZ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 MZ세대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거의 20년에 육박하더구만요. 되게 넓어요, MZ세대가. 왜냐면 M세대하고 G세대하고 합쳐서 MZ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시대 차이가 날 건데 어떻게 누가 그렇게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20년인데 옛날하고 좀 바뀌고 있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공무원 쪽 그 수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공무원 쪽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줄어들고 있대요. 관심도가 과거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공무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저는 이 스트레스를 한 5년 전부터 받고 있는데 나 그만두면 뭐 하지? 솔직히 저희 쪽은 좀 그게 좀 덜해요. 전 여기에서 그만두면 딴 데 가면 돼요. 왜냐면 아직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회사는 진짜 아마 한 40대 넘어가신 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심할 거예요. 왜냐면 일반 회사하고 저희 쪽하고 좀 특이한 게 저희는 좀 특수 케이스니까 다른 쪽에 이직하기가 좀 쉬운데 일반 회사 40대 넘어서 그만두잖아요. 재취업하기 진짜 힘들어요. 내가 진짜 뭐 대기업이라던가 어떤 뭐 이름 있는 데를 다녔으면 그나마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은 40대 중후반 되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공무원 다니면은 일단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만 안 하면 일단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하나가 플러스 되면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년까지 버틸 수 있다? 왜냐면 그 스트레스 받아보면 알거든요. 이거 어마무시해요. 저도 예전에 한 달 수업하면은 수업이 끝이에요. 그러면 월말 되면은 항상 스트레스가 뭐냐면 나 다음 달에 출근할까? 진짜 다음 달에 일이 없으면 한 달 동안 백수인 거예요. 딴 데도 못 가요. 왜냐면 딴 데 가면 이쪽 일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월급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많이 받아요. 아무리 뭐 적다 뭐하다 그래도. 근데 왜 사람들이 요즘 적다라고 느끼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을 대기업하고 비교를 해요.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적죠. 근데 일반적인 한 중가운데급하고 비교하면 공무원이 훨씬 더 낫긴 해요. 아직은.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10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영세율 뭐 있었죠?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 뭐요? 구매약인서. 그리고 분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풀었던 거 180개 있죠? 계속 푸세요. 저 분계가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180개씩 일주일만 풀어보실래요? 안 될 수가 없을걸요? 대부분 분계 안 돼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 하루에 풀어요? 그러면 안 푸는데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면 하루에 100개씩이라도 풀어보세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하면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이상 잘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면세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세요. 계산서. 그래서 면세는 무조건 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상 증여에다 밑줄 치시고 앞에 보세요. 우리 간주 공급이라고 있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뭐요? 증여, 폐업 시 잔존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업상 증여 하나 딱 던져주면 이거 가지고 아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이게 있었어. 그러면 연결이 되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사업상 증여는 간주예요. 간주는 가짜예요. 뭐라고요? 가짜. 가짜니까 뭐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도 간주라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간주는 가짜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가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라고.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모여,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 포괄 양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6번부터 120번까지 12시 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백 6번 보시면 다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단가 결정 방법의 개별, 선입, 선출, 그 다음에 후입 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쓰면 뭐라 그랬어요? 총평균법.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그냥 감가상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랑 이렇게 섞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숙지하실 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7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요거는 이제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었던 파트인데요.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 뭐가 있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총금액으로 써라. 그래서 그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총액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표시하고 구분해서 계산하고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예요.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해라.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수익, 비용, 대응. 그 다음에 가짜는 쓰지 말아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미실현된 거는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실현된 것도 처리한다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108번 나오면 뭘로 풀라 그랬어요? 컨트롤 뭐요? F로 푸시면은 답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거기에 있는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은 다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0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액.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할인, 애누리, 환출. 우리 순매입액이라고 있었어요.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면 운임은 부대비용이잖아요. 우리 매입 시의 부대비용은 합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어요?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업무용 차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부대비용입니다. 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부대비용이고 보험료는 별도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가 매입 시가 아니고 매입 후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보험 들죠. 근데 그게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보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구입 시가 되는 거예요, 구입 후가 되는 거예요? 구입 후에 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1번. 매출총이익 나왔죠? 우리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라고 했었죠? 그럼 이것만 쓰면 다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뭐만 쓰면 돼요? 금액만 쓰면 되잖아요. 거기 보시면 매출액이 1억이래요. 그리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풀란 얘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연습하실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1억이고 그 다음에 기초 얼마예요? 800. 그 다음에 매입액 얼마예요? 6천. 기말 얼마예요? 1000. 글씨 밑에다가 숫자 정도는 우리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800 나와요.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공식 적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액만 쓰세요. 그래 원가 5800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예요? 4200이에요.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오세요. 진짜 본인 혼자 못할 것 같으면 오세요. 나중에 끙끙대고 막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와갖고 저 못하겠어요. 제가 이틀 만에 해결 못 해드려요. 저한테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시험 볼 수 있는 범위까지 올려놓지. 2, 3일 남겨놓고 저한테 와갖고 살려달래. 못 살려요. 내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2, 3일 남겨놓고는 오지 마세요. 방법이 없어요. 2, 3일 만에 되는 공부가 아니니까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미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봐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1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부. 근데 요런 거는 잘 안 냅니다. 시험에. 왜 안 내냐면 요즘 장부 우리가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매출장은 이때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냐면 매출할 때. 그래서 매출할 때 쓰는 장부다. 그래서 무슨 장이라 그래요? 매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어디 갔냐? 상품 재고장은 뭐와 관련돼서 쓰는 걸까요? 상품 관련돼서.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왜 2번은 아니냐면 2번에는 뭐라고 쓰여 있죠? 매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매출처 원장. 매출처 원장은 외상 관련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래처에다가 물건 팔았냐. 요거를 적는 게 매출처 원장이에요. 근데 왜 적냐면은
물건 판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얼마 받아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성하는 게 매출처 원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이에요. 상품을 팔았는데 뭘로 팔았다고요? 외상으로. 그래서 3번이 아닌 이유는 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현금이 나오려면 이게 필요해요. 현금 출납장이라고. 그래서 현금은 어디 가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출납장.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도 틀린 이유가 수표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이 발행한 수표 받으면 뭐라 그랬었죠? 현금이라 그랬죠? 네, 근데 현금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현금 출납장.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적 없어요. 왜냐면 장부를 안 쓰기 때문에 장부 문제는 요즘 안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1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가증권. 우리 이거 초반에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단기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무슨 주식이요?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도 있었죠.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보유양도증권은 없었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원가, 가공원가. 그래서 기본원가, 가공원가 보시면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었죠.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뭐요?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하고 무슨 원가라고 있었어요? 전환원가라고도 있었습니다.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거기에서 물어본 거 뭐예요? 양쪽에 들어가는 거 뭐요? 노무비.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시험장 가서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이건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초제공품과 기말제공품은 없음. 없대요. 네, 그러면 결론은 T자 문제인데 제공품. 그래서 일단은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일단 써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여기부터는 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냐? 재료비가 10, 간접비가 5, 원가가 20. 판매관리비는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없으니까. 없는 건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차변이 얼마 부족해요? 5만원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16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비와 고정비. 그래도 아까도 잠깐 썼었는데 또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 행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변동비하고 무슨 비?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뭐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변동비와 고정비는 의사결정 목적에 사용되는 원가 분류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제조원가 명세서엔 안 나옵니다. 재료비, 노무비 나오는 거지. 네.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안 나와요.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보세요. 단위당 고정비는
변함이 없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 변함이 없는 건 일정이에요. 뭐라고요? 일정.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 옆에다 썼는데 못 찾아. 그게 정상이에요. 써도 못 찾아요. 초반에는. 왜냐면 써놓고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쓰고 계속 보십시오. 그 얘기 하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연결시키는데도 또 시간이 또 필요해요.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11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만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핵심만 설명할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우리 요거 외우라고 했었죠.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뭐요?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짧은 거 있었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여기 보세요. 요 네 개 합친 게 얘예요. 맞죠? 이거 T자 두 개 그리면 여기는 네 개고 여기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만 쓸 겁니다. 단기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 뭐요? 간접비. 이렇게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언제까지 이거 계속 써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뒤로 가면 갈수록 요약을 줄일 겁니다. 왜냐면 계속 처음처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풀어야 될 건 많고. 전 참고로 자격증 시험은 박리담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꼭 정답은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결과 자격증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조금이라도 더 유리는 해요. 거기 보시면 재료비 80, 그 다음에 노무비 75, 그 다음에 간접비는 재료비의 반이죠. 40,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95만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9번. 우리 과세거래 세 가지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 이 문제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2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이라고 거기 박스에 써 있을 거예요. 공급가액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부가세 뭐요? 포함 별도.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포함 아니면 뭐예요? 별도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뭐라고요? 부가세 별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하고 외상으로 총 6천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우리 부가세는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6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매입 보시면 2천만 원에 1천만 원이니까 얼마치 샀어요? 3천만 원. 여기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300. 요게 무슨 세액이 되는 거예요? 매입세. 그러면 600에서 300 빼면 얼마죠? 300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인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4개가 다 맞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4개 중에 2개만 맞을 수도 있고 3개만 맞을 수도 있고 하나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거기에 있는 걸 다 쓰는 게 답은 아닙니다. 예, 일부만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그걸 구별하는 건 앞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그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예, 줌으로 하시는 분은 어저께 제가 보내놨어요. 그거 연습을 할 겁니다. 예, 연습할 건데 미리 설명드리면 3회치는 저하고 같이 할 거예요. 예, 3회치 같이 하고 그 다음에 4회치부터는 시간 드리고 답 맞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답 맞춰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시간 드리고 답 맞춰 드릴 때는 지금 푼 것처럼 누구 맞춰주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고 부족한 거는 집에서 꼭 채워 넣으십시오. 예, 수업 시간에 100%다 여러분들 만족을 못 시켜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저한테 600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다 완전히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22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참고로 옛날에는 400시간씩 했거든요. 그때는 쪽지 시험도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예. 하루에 분개 막 200개씩 풀고 했어요. 숙제 내줄 것도 없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옛날 시간에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누구 맞춰주고 누구 뭐 해주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돈이 부족해서 계속 수업 시간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결석만 안 하면 합격시켜 드릴게요 이랬는데 지금은 결석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집에서 별도로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수업 시간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12시 40분부터 할 거고요. 꼭 컴퓨터 켜놓으십시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